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 자체의 문제 아닌가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하던데, 네, 그래요. 이 설명 맞습니다. 보통 도파민 또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나의 행동을 억제해주고 조절해주는 그 기능 이상,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맞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 아이의 모든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몸 전체의 조절 신호가 무너져 있다라는 신호. 틱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째,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둘째, 계속 긴장한다. 셋째, 몸 안에 자극이 쌓인다. 첫 번째입니다. 버티는 힘이 부족한 상태. 이런 아이들은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립니다. 진맥을 해보면 정상 파형과 비교해서 맥의 크기가 작고 맥에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조금만 눌러도 맥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고갈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자극에도 몸이 쉽게 반응해 버리고 이걸 견뎌내고 버텨내는 힘이 약합니다. 뇌의 지구력이 떨어진 상태랑 비슷해요. 마치 수도꼭지를 힘을 줘서 꽉 잠가야 되는데 이 잠가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물이 새는 것과 비슷한 게 바로 틱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계속 긴장된 상태. 이건 단순히 일시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랑 비슷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자율신경을 검사해보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긴장과 관련된 신호가 강하게 잡히기도 하고 자율신경의 강도 전체가 다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긴장과 위안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또 이런 아이들의 뇌파를 찍어보면 공통적으로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알파파는 눈을 감았을 때 나오는 뇌파예요. 이 알파파가 몸에서 충분해야 밤에는 깊은 숙면이 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알파파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밤에는 깊은 숙면이 안 돼서 더욱 피곤해지고 뇌의 피로가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의 진맥을 해보면 팽팽하고 긴장된 맥이 잘 나타나요. 이건 혈관뿐만이 아니라 몸의 근육도 쉽게 긴장이 될 수 있다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근육 긴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결국 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자극 축적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코가 막혀서 답답해하고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정체되고 쌓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야 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랑 비슷해요. 원래는 뭔가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히면 계속 쌓이고 그러다 결국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안 되거나 비염이 있거나 순환이 안 되면서 계속 쌓여나가면 이걸 몸으로 툭툭 털어내는 반응이 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실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체력이 약하고 긴장도 잘했고 몸은 왜소한 체형의 아이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맥도 약하고 교감신경은 흥분되어 있고 뇌 안정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는 틱 증상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적인 균형과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6개월 치료 후 잠이 깊어지고 긴장도 완화되고 체력이 올라가면서 틱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변화는 성장 속도가 올라갔어요. 원래는 1년에 3cm, 4cm 정도 컸던 아이가 6개월 동안 3cm를 컸습니다. 성장 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틱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조절 신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억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무조건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왜 나타났는지 살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잠깐은 좋아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 상태가 걱정된다면 아이의 몸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